이 고물가 속에 대학생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지만 등록금을 억제해온 제도적 장치는 잇따라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국가장학금 이유형 폐지에 이어서 사립대들의 헌법 소원 움직임까지 더해지며 등록금 인상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받는 사회를 위해 우리에게 학교 시설의 개방을 네, 등록금 문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봅니다. 전국 대학학생회 네트워크 김민지 기획국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10년 넘게 이어지던 등록금 동결 기조가 조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네. 대학들이 재정난을 버티기 어렵다는 게 이유인데 학생들 부담도 많이 늘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대학생들에게는 지금의 등록금도 이미 너무나 부담스러운데요. 올해 초에 대규모 등록금 인상이 있었을 당시 전국대학 학생회 네트워크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85%의 학생들이 등록금이 이미 비싸고 부담스럽다고 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 이용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직 사회에 첫 발도 떼지 않은 대학생들에게 빚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가뜩이나 이렇게 등록금이 들썩이고 있는데 이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지 않는 대학에만 지원하던 이 국가장학금 이유형을 정부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등록금을 누르던 장치가 하나 해제된 셈인데 학생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실 대학 자율화를 명목으로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을 사실상 허용해준 선례는 계속 있었기에 그렇게 놀랍지는 않는데요.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국가장학금 이유형으로 동결을 유도했지만 등록금이 계속 인상되어 왔습니다. 사실 이제 국가장학금 이유형이 거의 유일한 등록금 동결책이었는데 이것이 사라지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에 많은 학생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고요. 이제 어제 전대넷에서도 교육부 관계자와 직접 통화를 했는데 교육부 측에서는 국가장학금 예산 확충 등을 통해서 이제 부담을 줄여 나가고 학교도 가계 부담을 고려해서 등록금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등록금 인상 때마다 교육부가 이러한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알맹이가 없는 약속이라고 느껴졌고요.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등록금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등록금 억제 장치가 하나씩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좀 학생들의 의견이 계속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네, 이미 일부 사립대학들은 이 국가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등록금을 늘리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뭐 생활비, 주거비 부담도 많이 늘고 있는데 학생들 어떻게 체감하고 있습니까? 우선 제가 다니고 있는 한국외대만 해도 올해 초에 학고 등록금이 5% 인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부터 이 인상된 등록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제 가족들에게 더 많은 금전 지원을 부탁을 하거나 알바를 늘리고 있는데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등록금뿐만 아니라 대학 생활을 위한 생활비나 아니면 월세 등을 내기 위해서 식비를 줄이고 아르바이트를 늘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특히 대학가 월세가 평균 61만 원이고 이화여대 근처에는 71만 원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학생들이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계속해서 이중고로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이 교육부는 내년부터 이 등록금 올릴 수 있는 이 상한을 조금 낮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올해 등록금 인상으로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이 이제 762만 9천 원에서 799만 2천 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내년에 또 오르게 되면 연간 등록금이 이제 최대 824만 원대로 이제 인상될 수 있다고 예측이 됩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사실 평균 3.1%만 인상하니까 다행이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올해 인상분까지 생각하면 지금 그 수치가 결국 작은 수치가 아니라 복리 인상 이기 때문에 법정 상한을 낮추는 것 자체가 실제로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라고는 생각되지 않고요.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인상률만 낮추는 게 아니라 등록금 인상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리 뭐 적은 수치라도 계속해서 올리면 이게 복리 때문에 부담이 더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 대학들은 그동안 이 등록금 동결로 교육 투자에 한계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학생들이 실제로 체감한 이 교육 환경이나 수업의 질 어땠을까요? 우선 많은 학생들이 수업이나 시설이나 복지 등의 측면에서 등록금을 낸 만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전임 교원이 부족해서 강의를 제때 못 들어서 졸업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건물에 금이 가거나 이런 노후화된 시설에서 불편하게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등록금이 인상된 학교들 중에 실제로 이 인상된 금액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을 알려주지 않은 곳들도 많은데요. 학생들이 그러면 인상된 금액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등록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 의문인데 이 등록금을 올리기만 하고 인상한 금액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또는 할 것인지 알려주지 않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대학 재원에는 등록금뿐만 아니라 적립금 등등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좀 이를 활용해서 대학의 절대 다수 구성원인 학생들의 원활한 학교 생활에 써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지금 이 사립대 일부는 등록금 규제에 뭐 어떤 형태로든 관여하는 게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헌법 소원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 학생들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우선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 교육부 관계자분과 통화를 했을 때도 이전 등록금 인상 때부터 학생 단체들을 만나서 의견 수렴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번 등록금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학생들을 만나서 어떤 의견을 수렴했는지 그렇게 어떻게 등록금을 인상하게 됐는지가 너무 궁금하고 사실 올해 초에 저희 전대넷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98%의 대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에 반대한다고 답을 했었고 당시에 여러 대학 학생 대표자들과 함께 교육부 실무진 분들도 만나 뵈어서 이 등록금 인상에 대한 우려도 직접 전달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교육부가 이제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학생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 현재 등심위는 학생위원 모두가 반대를 하더라도 등록금 인상을 반대해도 다른 위원들이 찬성하면 통과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도 그리고 이번에 등록금 규제 완화에서도 학생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답답함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학생들의 의견은 소거가 되고 대학 본부와 총장들의 요구만 반영을 해서 등록금을 인상하고 이 대학 재정의 부담을 대학생들에게만 지우는 것이 사실 잘 납득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뭐 등록금도 비싸고 가뜩이나 뭐 고물가 속에 대학생들이 써야 되는 돈이 너무나 많죠.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학이라든지 정부에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고 싶은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등록금 인상이 절대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걸 다시 강조하고 싶고요. 한국이 사립대학 등록금이 OECD 2위 수준인데 반해서 정부 재정 지원은 평균 이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대학 재정을 결국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도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 것을 생각하면 등록금 인상이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 경쟁력을 이유로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결국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고등교육 재정을 결국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떠넘기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 전대넷도 그래서 이번에 교육부 장차관님께 직접 면담도 요청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대학 본부와 총장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고 이것을 반영한 고등교육 재정 정책을 실현하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학 재정과 학생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가 아직 과제로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